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핀테크 관련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BNPL 최근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특히 어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밝은데, 미국인들이 BNPL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룬 보고서가 있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뭐 기업의 주가와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미국의 시장 흐름이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BNPL이 인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용카드의 대안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소비할 수 있는 옵션이라서 도움이 되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평소에 살 수 없었던 물건까지 구입할 수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굉장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페이팔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꼭 그 회사 아니더라도 4개의 회사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품의 성격은 대체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비싼 물건 뭐 TV 같은 거 뭐 24개월 할부로 사고 하잖아요. 근데 이 BNPL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단기 6개월 이내에 이 상품이 많다고 하고요. 구매 3분의 2가 400달러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할부의 개념과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동향은 이렇다는 거고요. Z세대는 소비자 신용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대출을 좀 선호하는 반면에 현금 흐름이 좀 좋은 사람들은 후불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BNPL은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나 상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설문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BNPL이 없었다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구입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현재 미국이 시장 결제가 오프라인이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그게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더 많은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가 BNPL이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원래 계획이 없던 것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옵션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온라인 결제를 이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펌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팔이 거의 절반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보시면 어펌이나 애프터페이 등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결국은 스퀘어나 스트라이프나 조금 더 이름 있는 기업들과 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인수가 되고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한 결제 대기업들에 의해서 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어펌이 얼마나 앞으로 아마존에 이존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수혜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당연하겠지만 페이팔도 그렇고 어펌도 그렇고 애프터페이도 그렇고 뭐 스퀘어나 스트라이프나 이런 기업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기업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팔은 전 세계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위치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페이팔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페이팔이 모든 연령대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펌도 나쁘진 않다고 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좋은 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미래의 결제 시스템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펌이 좋은 건 어펌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 중에서 최초 사용자가 65%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고객을 더 잘 확보하고 있고 전체 이용자들 중에서 새로운 고객들이 어펌을 택한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어펌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핀테크는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더 많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건 현재 총 소매 판매의 85%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으로 옮겨간다면 이 BNPL 업체가 그 중간 과정에서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BNPL이 성장하기 위해선 당연하겠지만 오프라인 쪽에서 더 많이 성장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용자 획득한 걸 분석해 보면 72%가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72%가 보이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에서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고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6개월 이내 이 구매 금액 지불이 가장 많다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주 급여 주기에 맞춰서 소비자의 현금 흐름에 맞춰서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저금리 또는 0%의 금리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뭐 어느 기업이나 그렇겠지만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막 프로모션들을 좀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많은, 네, 비중이죠. 네, 진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혹시 이게 나중에 어떤 신용적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다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당연하겠지만. 근데 이 이자가 좀 저렴하거나 아예 없다는 건 장기적으로 좀 어떤 문제일지 좀 지켜봐야 할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소비자들은 앞으로 이 대형 은행들에서 BNPL을 제공하길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은행들이 일반적으로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언급이 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은행이 제공하는 BNPL 서비스가 나온다면 모든 세대에 걸쳐서 강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낮은 게 64%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혹시 나중에 이 서비스가 더 확장이 되고 정말로 은행에서 이 서비스를 내놓게 된다면 기존의 업체들이 좀 타격을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안정감이 있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계좌 연동이나 여러모로 이점이 있을 테니까 충분히 염두에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혹시 이 날이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시장 흐름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BNPL이 나아가야 할 게 굉장히 많다는 게 중요한 거고, 어펌이 성장을 잘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오프라인 쪽에서 결제를 더 많이 확대하는 게 결국은 이 BNPL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안 중요한 내용 같지만 그냥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